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가량 남겨두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는데요. 그 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율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가입자가 받는 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연금의 급여 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월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 기금의 재정 안전성은 보장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개혁안 같은 경우는 모수 개혁인데요. 고갈되는 국민연금은 7년 더 유예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버는 소득의 30%를 지금 국민연금에 내야 됩니다. 2070년이 되면 40%가 넘어가요. 지금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자기 월급의 40% 넘는 비율, 50% 넘는 거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으로 규정했는데요. 대규모 국고 투입이 필요한 만큼 이는 고령화로 빠르게 악화되는 한국의 재정 환경을 감안하면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게 정부 여당과 보수 진영의 인식인 겁니다. 국민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수지 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 대체율은 계략적으로 2%포인트라고 그 근거를 대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서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하면서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의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핵심 의제에 대한 개혁 과제는 좀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5월 29일까지인 제21대 국회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연금 개혁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요.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만큼 남은 한 달 안에 결론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변수와 이해 충돌에 갇혀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